안녕하세요. 30대 여성 교사인 저는 20대 후반의 소개팅을 통해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둘만의 연애를 지내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착하셔서 결혼 생활이 부드럽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남편과 가족의 성품이었고, 그것이 유전되어서 자식들도 그와 같이 성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당시에 남편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고 했지만 관리비와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안 경제력을 보며 느낀 것은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이었고, 결혼 이후에도 서로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신혼집 찾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여러 오피스텔을 찾아보면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 멀쩡한 오피스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찾아줄 테니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집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형민 씨가 죄송해할 텐데 제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결국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졌고 예비 신랑에게도 빨리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신혼집 오피스텔이 아닌 작은 집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라 저희 가족에게 말씀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집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 불편해하셨지만 결국 부모님이 집 건설은 해주시겠다 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고 남녀 구분이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승진하고 잘하면 돼. 서로가 각자 알아서 밥벌이 잘하면 되지. 그래도 너무 감사해. 어떻게 보답할까? 가구들은 내가 잘 찾아서 오래 사용할 만한 좋은 물건들로 차곡차곡 채울게. 그러면 돼. 나중에 아이 키울 때도 돈 많이 들 거야. 그때 우리가 손 벌리지 않고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절대 안 봐주겠다는 소리야. 미리미리 시터 구할 돈을 모아야겠어. 그래도 잘 되지 않았어. 정말 잘 됐다. 장모님, 장인어른께 면목도 없고 정말 감사해. 새로운 집을 시작하다니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아이 생기면 장모님께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아서 해결해보자.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자. 신혼집을 구하러 가지 않게 되었다는 남편은 우리 집에서 받는 위안집에 항상 감사하다며 눈을 붉히더라. 결혼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남편이 참 잘했다며 열심히 약속했다. 결혼은 큰 소용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부드럽고 친절한 일이 없었던 남편은 신혼 때 승진하면서 프로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도록 승진이 없고 회사 일은 손에 대기 어려웠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닥였다. 이번 승진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의기양양해 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고 두 입만 있는데 우리 둘이 돈도 벌면 충분히 행복히 살 수 있잖아. 하지만 내가 잘해야 부모님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어? 왜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모르겠어? 빨리 안정이 필요해. 우리 아이도 더 잘 될 텐데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 같아. 아이야 천천히 갖기만 하면 돼. 괜히 아이 때문에 성과를 이루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존심을 상하지 말고 나가. 알겠어. 남편을 너무 안 좋게 할 테니까 혼자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상당히 했는데 제가 위로해도 승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쩔 수 있는지 모르고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속상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부부의 모임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형아, 나의 고등학교 친구 효섭이가 몇 달 전에 결혼했다. 맞아. 결혼식에 갔던 거지? 그 친구가 제 집들이를 하는데 동창들을 다 모아서 아내들까지 오게 해. 시간이 맞으면 당신도 함께 오자. 주말이면 당연하게 갈 수 있겠지? 선물을 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냥 위스키 한 병 사주려는데 적당하게 사놓고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나랑 함께 가기만 하면 돼. 그래. 주말 저녁에 남편의 친구의 신혼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선물로 사간 위스키를 마시며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희 아내들은 따로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남편에게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의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옆에서 웃으며 지나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친구가 또 다른 말을 하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고자 노력했어요. 은근히 남편의 길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 뒤로 뜻하지 않게 영희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았어요. 신혼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아가는 집이니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고민했죠.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마음 때문에 생각했던 거였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 공동명의의 장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직장 동료였던 교사 남편이 세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동명의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생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양도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부세도 줄일 수 있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저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반밖에 나눠주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 점들을 알면 상속세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요. 남편도 상속세를 아껴줄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냥 정말 감동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참, 남편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서류 준비가 좀 필요할 테니 그것만 준비하라고 하고 마음 편히 서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할 생각이에요. 호호, 서프라이즈는 절대 불가능해요. 서류 몇 개 준비하고 마음 편히 이야기할게요. 최고의 결정을 내릴 거예요. 윙크 반짝이는 별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 여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내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랐어. 뭐, 갑자기 왜 집을 공동명의로 해? 아니야, 여보. 그런 소리 아니야.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이면 엄연히 내 재산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왜 갑자기 공동명의로 바꿔? 난 괜찮아, 여보. 나 사실 그날 동창들이 모인 모임에서 효섭 씨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 내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듣니까 못 참겠더라. 즉, 그까짓 게 뭐라고. 내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다 속상했다고. 아이, 그 자식 취미야. 원래 아무렇게나 막 말하잖아. 그날도 아마 취해서 그랬을 거야. 지금 물어보면 기억도 못할걸. 그리고 내가 장인은 별 면목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공동명의 관련해서 좀 알아보다가 직장 동료 선생님인 나의 남편분이 세무사에게 물어봤어. 근데 바꾸면 좋은 점이 많더라. 그래서 그게 좋다 하니까 내도 일부러 공동명의로 하라고 해줍니다. 거듭면 당신한테도 장인 생전에 해주는 거 아니고 날 위해서도 좋았잖아. 그러면 당신이 우리 아빠 볼 면목이 없다느니 괜히 죄송한 마음 안 들어도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장인 양 뼈대에 와줄 없는 꿈으로 이해해도 돼. 아이 공동명의 관련해서 알아본 정보들이 있는데 듣고 해도 너도 분명 이해할 거야. 정말 못 믿는다면 내가 직접 세무소에 전화해서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면 돼. 그러면 너도 납득할 거야. 일단 내일 한번 알아볼게. 알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어차피 당신 입장으로서 설명해줘도 이해 못할 거고 나 좋은 쪽으로만 설명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일단 알아볼게.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본인이 직접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 눈치였어요. 본인도 알아보더니 생각을 했던 것보다 장점이 훨씬 많았나 봐요. 제게 넌 짓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알아봤던 거야?
난 당신이 그냥 나를 설득하려고 없는 말 지어낸다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본다고 했던 건데. 저는 남편이 알아보고 나서 제게 말을 꺼내길래 이때다 싶어 신나게 제가 알아온 공동명의의 장점을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왜 너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좋은 건지? 아주 열정적으로 어필했죠. 처음에는 구향하고 손에 치던 남편은 제 설명을 끝까지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게 당신한테도 좋은 점이 많네. 좋은 점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살기도 애매해졌는 걸 그치. 그러니까 나도 물론 처음에는 당신 귀 죽는 거 보기 싫어서 맘먹고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던 건데 이게 온전히 당신만 위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모시기는 척 받아들이면 돼.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고 장인 장모님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아이, 당신도 설득됐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이렇게 잘 알아봐서 결정한 거라고 하면 믿고 따라주실 거야. 나 장녀 아야 늘 내가 하는 선택은 믿고 따라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래주세요. 여보, 그래도 고마워. 사실은 그날 조금 속상했어요. 당신에게는 티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티가 나버렸나 봐요. 걱정하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진짜 누가 보면 제가 당신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공동명의로 해주시겠다는데 왜 저가 당신에게 열심히 설득하고 매달려야 하는지 원희 당신, 어떡해. 설마 울어. 남편은 눈과 코가 벌어져 깜짝 놀랐어요. 순순하고 착한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남편도 거절하는 척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필 그때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막힌 탓에 남편이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실행하지는 못하고 남편이 시간 날 때마다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청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이 전부 준비가 다 되었고 저는 다음 날 남편에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알려줬어요. 자기야, 오늘 명의 변경 신청했어. 아시는 분이라 2에서 3일 안에 처리해 줄 거라고 했어. 직장 동료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우리 집은 당신과 내 반반 명의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류도 보여주었고요. 남편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듯해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불타게 나가더라고요. 마치 주인님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집 현관문을 활달하게 열어주는데 시어머니와 신부들이 열려 있었어요. 희영아, 잘 왔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올해 만난 아이를 만나서 더 반가운 기분이 들었어. 오케이,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 너보다 일찍 온 것 같아서 조금 서둘렀어. 어쩐 해요? 우리 형민이가 말을 안 해줘서 축사를 못 해줬어. 우리 오늘부터 한 집안 식구가 되는데 서프라이즈야. 우리 오늘부터 키랑 함께 살게 될 거야. 그 사시던 집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4명이서 함께 살아. 이게 무슨 소린지.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우리 엄마의 집이 옛 건물이라 완전 구옥이야. 내 와이프도 가봤어. 그곳은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누나도 회사에서 자취 중이고 치안도 안 좋고 방도 좁아. 내가 보니까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어이가 없었어. 공동명의로 바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야. 남편도 알고 있었어. 뻔뻔하고 대담하게 나한테 눈을 크게 뜨고 말하더라고. 희야 덕분에 이 좋은 아파트에 살아볼 수 있게 됐네. 이제는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니까 잘 지내보자. 참 짐은 한 20분 뒤에 도착해서 옮길 거니까 좀 도와줄래? 많은 짐은 안 가져왔어.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밥 좀 주려고. 내가 뭐라고.
회식을 했어서 진짜 피곤하고 아직 해장 안 됐어. 집에 황태가 있으면 떡국도 끓여줘.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정말 놀랐어. 신우도 술을 한 잔 더 마셨고,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만 빼고 4명이 함께 앞으로 이야기하고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아오. 내가 말 안 했나 봐. 나도 바빠서 깜빡했나 보네. 당신이 명예 반준다길래 나도 그럼이 집에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냐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야? 당연히 나랑도 미리 상의를 하고 해야 했던 문제잖아. 반반이 아니라 같이 사는 집이니까. 야야, 희영아. 아, 이와서 하는 말인데 너는 집에 가진 것도 많은 애가 왜 없이 자라 애처럼 그렇게 구질구질 계산적으로 살고 그러냐? 아, 맞춰주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당신, 내가 동명이 해준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이사 준비한 거야? 맞아. 근데 뭐 이서 어쩔 건데? 명희는 이미 공동이 아이. 뭐 안 입고 오면 이혼이라도 할래. 자를 두둑히 챙겨주던가. 남편은 이제 완전히 자기 집이라 생각이 드는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쓰레기 같은 면모를 보여줬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당하게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을 부대끼고 살았다니. 닭살이 다 돋았어요. 아유, 싸우는 건 좀 나중에 해라. 우리 배고프다니까. 근데 밖에 누가 왔나 본데 이사짐 센터 같은데. 아유, 빨리도 왔네. 예, 들어오세요.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리고 인터폰에 이사짐 센터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기들 이사짐 센터 직원들인 줄 알고 흔쾌히 문을 열어주더라고. 어라 못 보시던 분들 같은데 빨리 오셨네요. 저희 집은 밑에 있나요? 이사짐 센터 주거는 무슨 말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속으로 당당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이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둔 서류를 통해 모든 절차를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편님과 시어머니께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결단력과 용기에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던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어요. 나는 마음대로 혼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갑자기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한 곳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형아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분명히 우리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팔아서 이 집을 월세로 살게 된 거야?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가 반반씩이 되자 뒤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던지 몰라. 내가 보여준 공동명의 서류는 내가 대충 만들어낸 거야? 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사기를 친 건 너희들이지. 너희는 내 친구 효섭 씨마저 끌어들여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난 내가 내 핸드폰을 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너한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이야. 난 내게 어떤 남은 것도 주지 않을 테니. 남편은 넋이 내버린 표정을 지었고 나는 집을 떠나는 순간을 맞았다. 실은 나는 공동명의 서류를 제출할 뻔했었어. 제출을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정말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신나게 논 것이다. 들어왔나 보다 했어요. 아우, 자기야,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응,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봐.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 옷은 갈아입고 자야 할 거 아니야? 아, 일어나 봐. 시계도 풀고 해야지. 남편은 그냥 잔뜩 주에서는 거의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스마트워치도 팔목에서 빼주었죠. 핸드폰이랑 같이 충전시켜 주려고 가져가는데
그때 마침 친구한테 카톡이 띠링하고 도착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메시지 내용이 보여서 눌러봤는데 효섭 씨였어요. 집 생기면 한턱 쏴야 내가 한몫한 거 알지?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토달 보고는 단순히 친구들한테 이제 신는 집이 공동명의로 된다고 자랑이라도 했나 보네. 기분 좋아서 한잔했구나. 그렇게 속 하나도 안 상하고 괜찮은 척하더니 실은 속이 많이 상했었다. 짠하기도 하고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든 어차피 귀여울 것 같아서 슬쩍 조금만 보자는 생각으로 남편의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남편은 안 쓰는 편이라 제게 태블릿을 준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 태블릿은 남편의 톡이 연동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쓱 효섭 씨랑 나는 톡방을 들어가서 내용을 훑어봤는데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황당하고 말았죠. 내가 제 집안도 좋고 성격도 위해서 덥석 물었던 건데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거지?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짠순이처럼 군다. 집도 결혼하고 나면 바로 공동명의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안 바꿔주더라. 야, 그럼 내가 파람 좀 잡아줄까? 우리 모임들, 내가 너 집도 없고 무시 좀 해볼게. 어떤지 알아도 자신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남편이 뻔히 무시를 당하면 자기도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게 되겠지요. 아, 그렇게 되면 진짜 믿을 수 없어. 나에 감사한다. 내가 진짜 그를 꼬셔서 우리 엄마나 누나도 얼마나 단속하고 인도적인 체면을 세워주는데 너의 와이프가 남성적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진짜 믿을 수 없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푼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 당신의 부인을 위한 제3자들이 나와 이렇고 저저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겠지? 아, 우리의 집 파티가 이번에 있을 테니 그때 꼭 오도록 해. 맞다, 우리는 파티가 곧 있어. 그러나 그날은 우리끼리만 있다고 약속했지. 자연스럽게 너희 여자친구들도 가져와야 한다고. 귀찮다고 해도 내가 너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도와주지. 부부 동반이라고 말하고 첫째로 너의 부인이 그날 가도 가능한지 물어봐. 그렇게 되면 나도 내 부인한테 이야기할게. 아, 고마워. 일단 당일 계획이 되는지 갈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해. 부부 동반이었나 봐. 그래, 얘기하고 알려줘. 아이고, 만약 나가서 너를 무시하면 그래도 너의 부인이 눈치를 살짝 채지 못할 거야. 취한 척하고 무시를 해줄 테니까 크크 그러면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걸로. 남편과 친구가 집의 이름을 바꾸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혈압이 올라갔어. 이런 거구나. 정말로 공효로 느낄 수 있겠다. 자신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찝찝했던 점은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도 단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천사로 등장하는 척한박스러운 처남처들이 모방했던 컨셉트들을 확인한 후 제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대화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와 저런 인간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 공동명의에 관한 계획을 짜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 후 그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 전날에 알게 되어서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의 절반은 그의 것이 되었지만 이혼하더라도 반은 가져갈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돕는다는 게 이런 뜻인가요? 정말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봐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이사짐 센터를 찾아봐서 짐 정리를 해야겠어. 맞아. 버릴 것은 버리고 너희도 신혼집에 가고 새 집을 샀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은 버리자. 맞아.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지. 나는 집에 가구를 놓을 때부터 엄마와 누나와 함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만 세팅했어. 희영이는 자기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가지고 미안한 걸로 생각할 텐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울까? 아, 진짜 여자 아내라는 말은 제대로 맞아.
여기 원에서는 이제 못 살겠어?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일주 최운 통창 아파트에서 살기가 내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아이고, 정말 기뻐. 네, 거기는 있지만 내 집보다는 지어진 지 덜 됐을 테니까 그 냄새가 아주 꺼지지 않아. 이건 모두 효섭 때문이야. 용이 앞에서 여자한테 어녀서 무시를 받아야 했던 덕분에 그래서 바뀐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집 생긴 기념으로 효섭이에게 밥 한 번 사야겠네. 밥이야, 술도 사줄 수 있어? 이제 진명이 바뀌면 우리도 세계 나가자고 해야겠어. 알았지. 그 전에는 희영이에게는 그냥 해야겠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가면 방은 어디 쓰는 거야? 너희 누나랑 나랑 방 각자 하나씩 줄 테니까. 그래, 드레스룸에 정리할 것 같아. 나는 형은 옷이 많이 없어서 계속 짐을 두지 말라고 씻는 방에 가서 씻어야 한다. 골치가 아프 싫다. 그것 때문에 깨끗이 싸길 바래. 이 집은 4개의 방이 있어서 언니나 나를 마련해보아. 우리 엄마가 드레스룸으로 만들고 주방을 손님방으로 두어 우리 집에 머무르고 있다. 안 그래도 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정을 받아 내가 해야 할까 계획은 알지만 내가 먼저 도착한다면 이 주택을 선택하겠다. 정말 괜찮은 녀석들이었어. 그러던 중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화가 났고 어쩌면 그가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공감은 끝내봐야 할 것이었으니 나와 부모님은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믿었고 3일 안에 공동소유주의 증명서를 바꿀 수 있게 거짓말했다. 그런 다음 우리 부모님에게 사실을 밝혔고 우리 상황과 나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우리 부모들은 당연히 분노에 가득 찼고 집을 가능한 빨리 나가도록 부동산의 여러 곳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미 부동산과 이야기를 하여 부담되지 않도록 남편이 집을 선택해 이사할 때 집 문을 열었다. 집이 정말 깨끗해서 그랬는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갔다. 아내에게 새 집을 보여줄 때 곧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잠깐만 기다려줘서 어머니와 함께 나를 기다리던 쉼과 새로운 기도에 이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남편의 문자를 몰래 읽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미 이사했음을 말했으며 시어머니와 신우도 집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집을 산 것을 자랑하며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신우가 이사를 마치고 집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한번 진실한 정체를 알아볼까 봐 신경을 써줬지요. 남편에게 공동명의 서류를 보여주어 가짜로 만들었지만 그 오타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믿을 정도로 갖가지 욕심에 눈이 멀어있던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바라던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일부러 조용히 넘겨주었지요. 결국 거짓말에 휘둘리고 무시당하고 이중적인 행동에 견딘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시어머니와 신우가 도착하고 모습을 보며 비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자마자 이사짐 센터 직원을 자신들의 집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어주던 모습은 정말 웃깁니다. 결과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와 신우는 한순간에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과 장모님은 제가 집을 나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얘야, 너가 인간이냐? 이거 명의를 바꾼다는 말을 말 안 하더냐? 사기 친구나 다름없어. 이 파일 위조했다고 너를 고소할 거야. 은영아, 너 왜 이런 짓을 해? 우리 이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 홀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또 악 터지게 한 말투로 구릴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몰래 톡을 보면서 우리 집을 팔아버리려는 거야? 진짜 정신 상태가 최악이야.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인성이. 그러게요. 내가 말 안 했잖아. 갑자기 나 홀로 이사 간다고 통보하지 그랬잖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려 했는데? 우리들과 같이 살라고 막무가내로 들어와. 이 마음이 뭐야? 끝이 멀리 보이지 않는 채 말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인 것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를 막아서다고 이렇게 당황스럽게 여기신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네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을 결정하는 게 최선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일 테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을 택했으니 힘이 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 불행한 일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결정일지라도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힘을 내요. 적이 있어도 정말로 끈질기게 나를 붙잡았어요. 여보, 희영아, 잠깐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미쳤나 봐. 아니, 두 모녀가 내게 집이 별로다, 구린다는 소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겼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맞물렸어. 알겠어. 그렇게 믿을게.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서 보내줘. 제발, 내 말 진짜야. 믿어줘. 우리 지금 쉬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어.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집은 안 구해주고 짐들은 이사짐 센터에 맡겨뒀어. 그리고 우리 지금 찜질방에서 살고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멀쩡해 있던 집을 왜 팔고 나왔다는데 누가 그러라고 했어? 나는 지금 너희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안 궁금해. 그냥 도장이나 찍어 보내라니까. 희영아, 제발,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랑 누나만이라도 우리 엄마가 찜질방에서 생활하실 아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누나도 여자인데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참 걱정이야. 나한테 이렇게 전화할 시간에 부동산을 가고 매물이라도 알아봐야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뭐라도. 나는 자꾸 매달려서 싶니? 나는 부동산업자가 아니고 내가 나를 기만하려고 그래? 내가 효섭이 시누이 시어머니와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화가 나. 대체 어떤 면목으로 전화를 거는 거야? 도장을 내일까지 찍어서 등기 우편으로 내일 모레까지 보내. 안 보내면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소송할 거니까. 그 사람은 돈이 없으니 전화를 급히 끊었어. 우리 집을 팔고 받은 예치금을 편하게 쓰는 거겠지? 예치금 없이 집을 구하지 못해 찜질방에서 지낸다고. 결국 나중에 들었더니 반자를 구해서 이사를 갔대. 소송을 하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서 끝내 이혼 서류에 자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써서 도장을 찍어 등기 우편으로 보내줬어. 버텨봤어도 어차피 절대적인 증거가 없어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했을 텐데 현명하게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사기꾼 가족들과 이별하고 혼자 새로 시작했어. 그들 때문에 이사를 해서 분노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어. 앞으로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무언가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런 큰 경험이었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옛날 이야기가 많은데요. 허베어 리얼에 활동하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연민이 치할 때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마음 가진 채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 줘서 감사합니다.